한 나라의 돈이 휴지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전 이란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던 돈이면 지금은 껌 한 통도 못 삽니다.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급기야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주역이었던 바로 그 상인들이 정권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오늘은 중동의 화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 사태,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의 셔터가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이란 최대의 전통시장이죠. 전자제품 가게, 휴대폰 매장, 금은방 주인들이 동시에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는데요. 이건 단순한 장사 파업이 아닙니다. 46년 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릴 때도 이 상인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인 건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시위는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중부 이스파한에서 남부 시라즈까지, 북동부 마슈아드에서 서부 로레스탄까지 전국 35개 도시로 확산됐죠. 테헤란 대학교, 샤리프 공과대학 등 10개가 넘는 대학의 학생들도 합류했습니다. 상인과 지식인 이두 집단이 함께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란은 이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거리에서 외쳐진 구호들을 보면 이번 시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유, 우리는 함께다, 심지어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 국왕 폐하 만세까지 나왔습니다. 1979년 혁명으로 몰아낸 왕정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온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이람을 위해 내 목숨을이라는 구호인데요. 이건 정부가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 지원하느라 정작 자국민은 굶주리게 만든다는 비난입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은 의외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루탄은 쏘면서도 실탄 사용은 자제했고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022년 히잡 시위 때 수백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체포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죠.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시위 닷새째인 12월 31일부터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서부 로레스탄주 쿠다슈트에서 바시즈 민병대원 1명이 사망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인 13명이 다쳤거든요. 시위대도 5명이 숨졌습니다. 로르 대간에서는 시위대가 주지사 사무실과 모스크, 은행 건물에 돌을 던졌고 경찰이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즈나에서는 경찰서가 습격당해 3명이 죽고 17명이 다쳤죠. 평화 시위가 유혈 충돌로 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진짜 이유는 뭘까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준 이란 리알화는 달러당 145만 리알을 찍었습니다. 2015년 핵 합의 당시 환율이 달러당 32,000 리알이었으니까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90% 증발한 셈이죠. 모하메드 레자 파르진이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한 2022년만 해도 43만 리알이었는데 3년 만에 3배 넘게 폭락했습니다. 물가는 하늘을 뚫었습니다. 2025년 12월 인플레이션율이 42.2%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달보다 물가가 42% 올랐다는 겁니다. 식료품 가격은 72% 급등했고요. 닭고기와 유제품, 콩 같은 기본 식재료 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의료품과 보건용품은 50% 올랐죠. 전문가들은 이미 초인플레이션 진입 단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용유가 동났습니다. 가게에 가도 없어요.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공무원 월급이 현재 환율로 100달러도 안 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테헤란 커피스타 월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도 리알화가 휴지가 되니까 중고차를 한 대 더 사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돈을 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뭐라도 사서 자산을 보존하려는 거죠. 이란 정부는 국민들의 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20%로 동결했거든요. 물가가 42% 오르는데 임금은 20%만 올려준다? 실질 임금이 깎이는 겁니다. 게다가 2025년 3월 21일 이란의 설날인 노루즈부터 세금을 62% 올린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살인적인 긴축 예산이죠. 국민 입장에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세계 4위 산유국이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전기와 가스 공급이 수시로 끊깁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정도였으니까요. 관리 부실로 인한 물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기본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장 큽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정식 명칭으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죠. 그리고 강력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가 막혀 외환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12일간의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진행되던 핵 협상이 완전히 중단됐죠. 9월에는 유럽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발동해서 대이란 제재를 복원시켰습니다. 스냅백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제된 제재가 다시 원상복구된 겁니다. 해외 자산 동결, 무기 거래 중단, 탄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재까지 모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더 큰 문제거든요. 대규모 화폐 발행으로 정부 예산 규모를 과도하게 키웠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쓴 거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국식 환율은 달러당 42,000리알로 설정해놨는데 실제 암시장 환율은 140만 리알입니다. 3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괴리는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틀리게 만듭니다. 금융 시스템도 엉망입니다. 이란의 기준금리는 2023년부터 23%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42%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죠. 은행들은 정부의 관치 금융 정책에 동원돼서 정부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부실 기업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못하는 좀비 은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란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민 반감을 샀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을 지원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2024년부터 이란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전력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삼중고를 겪었는데요. 국민들은 정부가 외부 대리 세력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자국민은 방치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국제 정세도 이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2025년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이란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는데 말이죠. 이란은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 헤즈볼라로 무기와 자금을 전달했고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시리아 정권 붕괴로 이란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죠. 지정학적 패배가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흥미로운 건 시위 주체입니다. 상인들이 주도했다는 점이 핵심이거든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의 상인들은 팔레비 왕조에 맞서 파업과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혁명은 성공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46년이 지난 지금 그 상인들의 후손들이 이슬람 공화국을 향해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시위는 2022년 히잡 시위와 비교됩니다. 2022년 9월 22살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붙잡혔다가 구금 중 사망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는 전국적인 시위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란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고요.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성격이 다릅니다. 2022년은 사회적 자유, 특히 여성 인권이 핵심 의제였다면 2025년은 경제적 생존이 문제거든요. 못 살겠다는 절규가 시위의 동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이념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타협이 가능하지만 배고픔과 생존의 위협은 타협할 수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로 촉발된 시위가 정치적 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야톨라 세이에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사안에는 즉각 입장을 내는데 이번엔 달라요. 이게 더 불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대응 방향을 놓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강경파는 즉각 진압을 주장하고 온건파는 대화와 경제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란 정부는 2월 1일 전국에 공휴일을 선포하고 학교와 대학, 공공기관의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이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는 거죠. 동시에 경찰과 보안군을 전국에 배치했고요. 인터넷 속도를 제한해서 SNS를 통한 시위 조직화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 관리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 한 명 바꾼다고 해서 구조적인 경제 위기가 해결될 리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재 해제와 경제 정책 전환인데 이건 최고 지도자와 혁명 수비대가 결정할 사안이거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적들이 외부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외세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전 왕세자가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레자 팔레비는 1979년 혁명으로 쫓겨난 팔레비 왕조의 후계자인데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란 정권 교체를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시위대 일부가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외세의 조종 때문인지 자발적인 움직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SNS를 통해 미국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즉각 행동할 태세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란에 대한 강경 정책을 예고한 셈입니다. 2018년 첫 임기 때 핵 합의를 파기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던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이란의 고립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있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10km도 안 되는데 전부 이란 영역입니다. 과거 이란은 위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한 적이 있죠. 만약 내부 불안이 극심해지면 이란 정부가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 해협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겁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형 집행 건수가 2024년에 2배로 늘었거든요. 이슬람 공화국이 공포를 조성해서 내부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반대파를 체포하고 인권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했죠. 하지만 이런 강압적 조치가 오히려 국민의 반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아직 이란의 봄은 아니다, 아랍의 봄도 아니다 라고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위 규모가 전국적이긴 하지만 2022년 히잡 시위만큼 격렬하지 않고 조직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가 핵심 동력인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적 자유는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경제 문제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입니다. 강경 진압을 하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시위를 방치하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립니다. 경제 정책을 바꾸자니 보수 강경파의 반발이 있고,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과 협상하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건 체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이스라엘에 대한 억지력, 서방과의 협상 카드였거든요. 핵을 포기하는 순간 이란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잃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을 유지하면 제재가 계속되고 경제는 더 악화됩니다. 딜레마죠. 시위대의 요구도 다층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율 안정과 물가 통제, 세금 인상 철회 같은 경제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세속 국가 수립 같은 정치적 요구도 섞여 있거든요. 독재자에게 죽음을 일하는 구호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분산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것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주목도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의 시위대 진압을 비난하면서도 핵 협상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지지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거래를 늘리고 있죠. 중동 국가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약화를 지역 질서 재편의 기회로 볼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에서 경제 위기가 정권 교체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1979년 혁명이 대표적이죠. 당시에도 석유 수입 의존, 급격한 근대화 정책, 빈부 격차 확대, 인플레이션이 국민 불만을 키웠고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합하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2025년 상황이 1979년과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1979년에는 호메인이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있었고 명확한 대안 체제, 즉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통합된 리더십이나 명확한 대안이 없어요. 시위대가 팔레비 왕정 복귀를 외치는 건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지 실제로 왕정을 원한 건 아닐 겁니다. 젊은 세대는 왕정 시대를 경험하지도 못했거든요. 앞으로 이란 사태는 몇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강경 진압입니다. 보안군과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짓밟고 주동자들을 대거 체포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원한만 쌓이고 국제 제재가 강화될 겁니다. 두 번째는 협상과 양보입니다. 일부 경제 정책을 수정하고 세금 인상을 연기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을 풀고 일부 개혁 조치를 발표하는 거죠. 시위대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만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외부와의 협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 협상을 재개해서 제재 해제를 받아내는 거죠. 이란 정부로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핵 프로그램 양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보수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번째는 혼란의 장기화입니다. 정부는 시위를 완전히 진압하지도 못하고 시위대는 정권을 무너뜨리지도 못한 채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거죠. 경제는 더 악화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이란의 지역 영향력은 약화됩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는 앞으로 몇 주 몇 달이 결정적일 겁니다. 트럼프가 2월 20일 취임한 이후 대이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위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가 관건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9년 녹색혁명, 2017년 경제시위, 2019년 유류세 인상 시위, 2022년 히잡 시위를 거치면서 저항의 경험이 축적됐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돼 있고 다른 삶의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넘어 자유와 존엄,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란 사태는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흔들리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주도의 새로운 중동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란이 위기를 넘기고 강경 노선을 더 밀어붙이면 중동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겁니다.
겁니다. 한국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과거 이란에 투자했던 자금이 제재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란 정세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제 시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체제와 정체성,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격렬한 투쟁이죠. 1979년 혁명 이후 46년간 유지된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이란 정부가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운명을 가릴 겁니다. 상인들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대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가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더 큰 격변의 서막일까요? 중동의 화약고 이란에서 터진 이번 시위, 그 결말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